투자 성향이 강하면 잠실주공 5단지고 내가 실거주하면서 약간의 투자를 보고 싶다. 근데 상급지였으면 좋겠다. 그럼 파크리오. 그 다음에 가성비 좋은 아파트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투자 금액이 3억대, 4억대로 투자가 되더라고요. 진짜요? 자, 일단 송파하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잠실주공 5단지가 32억 7,880만 원까지 갔지만 네. 사실은 잠실 엘스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잠실주공 5단지는 재건축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잠실 엘스를 기준으로 해서 리센츠, 파크리오, 네. 그 다음에 레이크 팰리스, 그 다음에 올림픽 선수 기자촌 이런 순서대로 봐야 되고요. 잠실주공 5단지는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얼마큼 진행되었는가도 보는 지표로 좋고요. 네. 재건축 아파트가 어떤 지표를 보면 좋냐면요. 이거는 제가 15년 있으면서 감각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투자의 촉 있죠. 여기에 네. 굉장히 도움 되는 건데 재건축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실거주로는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너무 오래됐으니까. 네. 근데 뭐는 좋아요? 투자로는 좋단 말이에요. 투자로. 입지가 좋으니까 투자로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이 지역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 이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근데 재건축 아파트가 낮고 기축 아파트 있죠. 기존에 살기 좋은 아파트가 높은 거는 뭐냐면 이 지역은 실거주로서 바라보는 에너지가 더 많다. 이 수요자가 조금 다르네요. 네. 투자 수요자와 실수요자들이. 네. 네. 그래서 이제 투자의 수요가 늘어나는지를 보려면 재건축 아파트를 봐야 되고 실수요에 보려면 이제 기축 아파트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좀 준비하는 이 데이터 있죠. 네. 요것만 있으면 사실 전국 어디든 어디가 투자하기 좋은지 어떤 아파트들이 투자하기 좋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든든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잠실 엘스를 제가 0번으로 했는데 이거는 제가 송파구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제 서울 다른 뭐 동작구나 뭐 성동구나 마포구나 쭉 볼 거거든요. 시간 될 때마다. 그래서 잠실 엘스를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파구에서는 잠실 엘스를 기준으로 네. 딱 해서 보셔라. 네. 그리고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10년 평균 27.4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이 있죠. PIR이라는 네. 지표죠. 네. 그래서 이게 10년 평균을 봤을 때는 27.4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었고 최고점일 때는 요때 37.5가 되고요. 현재는 30.5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파구는 한때 코로나 때 37% 정도까지 네. 고평가가 갔었고 좀 많이 빠진다면 한 30%대까지 이건 금융위기가 왔을 때 네. 36%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네. 그래 보면 이 폭등에 했을 때도 7%까지 갔는데 네. 완전 폭락까지 갔을 때도 36%까지 빠졌어요. 그렇네요. 이게 좀 의미가 비슷하네. 있다. 네. 그리고 지금은 11% 정도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11%라. 네. 우리가 요거 지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사실 송파구처럼 음. 지방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의 대표 단지, 대표 지역들은 항상 보면 고평가 지수가 요 10%대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송파구도 어떻게 보면 고평가는 10%는 맞지만은 어떤 분위기상 송파구는 좀 약간 인정 좀 해줘도 될까?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봤거든요. 워낙 상급 입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네, 다른 지역에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맞죠. 다 이 정도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개별 단지를 대입했을 때 네. 이제 얼마나 고평가되었느냐 저평가되었느냐를 보는데 이런 것들은 4%밖에 안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좀 괜찮죠. 뭐야, 어떤 단지야?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정고점 대비 하락률,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아파트 대비 시세, 그러니까 아까 잠실 S를 기준으로 S를 삼고 기준으로.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121%까지 오버해서 갔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108%까지밖에 못 갔기 때문에 한 13% 정도 정고점 대비 상대적으로 좀 못 갔다. 이거를 또 금액 수치화 이렇게 시켰습니다. 사실 이걸 수치화를 시켰지만은 우리가 속된 말로 쉽게 얘기하면 먹을 게 있다 이렇게 네. 표현해도 되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냥 잠실 엘스 대비 얼마큼 못 왔는지 얼마큼 오버됐는지 이걸 같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센츠 같은 경우에는 잠실 엘스 대비 98% 정도 시세거든요. 거의 비슷하네. 예, 근데 현 시세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잠실 엘스를 가는 게 낫죠.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잠실 엘스는
과거에 이제 27억까지 갔다가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얘의 적정가는 한 19억 7천 정도. 18억에서 19억 사이가 얘의 이제 적정 가격이고 요 정도에서 반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잠실 엘스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또 19억이라고 하면 또 여기서 뭐 무슨 19억이냐 엘스가 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많으실 텐데 네.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죠. 어떤 데이터로 자, 하는지. 보시면 이제 제가 적정가 요게 있죠. 네. 이게 살짝 10년 하면 살짝 부족하고 15년 하면 좀 넘치고 이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좀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19억 7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여기가 요 선이 20억이기 때문에 19억대 딱 찍고 반등했죠. 네, 거의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최저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겠네요. 네, 그래서 금융위기가 안 오는 이상은 여기 오는 이제 제가 개별단지 적정가를 구한 요 시점에서 좀 네.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요 시점에서 좀 반등이 일어났죠. 네. 19억에서. 그리고 현재는 이게 얼마냐면 이제 24억 5천 하더라고요. 네. 24억 5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율은 12억 정도. 네, 12억 정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자 여기 고객노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실 엘스를 가면 뭐니 단지 해도 많다. 네, 진짜 일단 네. 2호선 역세권에다가 네, 어떻게 보면 종합운동장 9호선 네. 황금노선 두 개를 다 끼고 있고 그렇죠. 야 이것만 해도 뭐 5천 세대급 주변에 공원, 네. 그다음에 뭐 이게 조망, 그다음에 교통, 초등학교, 학교, 학원가 상권 뭐 완전 유흥 상권보다도 딱 이런 좀 항아리 상권 같은 네. 이런 걸 딱 품고 있어서 뭐 버릴 게 없죠. 그렇죠. 사실 잠실 산다 하면 웬만한 강남 서초 안 부러울 정도.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실 엘스가 24억 5천이고요. 일단은 호갱노노 시세로 제가 일단은 볼게요. 왜냐면 최근 이게, 평균가를 예. 잘 표현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와, 찰떡같이 또 말씀해 주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실 주공 5단지를 봐야 되죠. 네. 잠실 주공 5단지가 이 아파트입니다. 네. 자, 그냥 그 이 라인입니다. 그죠? 네, 딱 일단은 요 라인들이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잠실 주공 5단지는 일단 재건축만 되면 정말 좋죠. 네. 잠실 주공 5단지는 재건축만 되면 정말 좋은데 지금은 조합 설립 인가 단계. 참 이게 먹거리가 많은 게 참 이런 뭐랄까 말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옆에 단지들은 다 되었고 아래 단지들도 다 되었고 오른쪽에 뭐 장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이 막 잘 되고 있는데 네. 이 잠실 주공은 옛날부터 네. 아주 그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참 얘만 안 되고 이렇게 덜렁 흉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전체 그림적으로 보면 얘만 아직까지 구축이니까 좀 아쉽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얘의 적정가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적정가보다 좀 더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3억 9천이 나오죠. 근데 보시면 여기 좀 더 빠졌죠. 23억 9천이면 대략 한 요 정도에서 지지선이 나와야 되는데 뭐 24억 여기까지 요 정도에서 지지선이 나와야 되는데 좀 더 빠졌죠. 네. 그래서 재건축이 확실히 불경기가 오면 좀 더 빠집니다. 근데 보면 이게 입지가 워낙 좋고 미래 가치가 있다 보니까 거의 다 회복해버렸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전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시면 19%, 그러니까 71%까지 올라와 버린 거죠. 잠실 엘스는 9% 정도 빠졌으니까 거의 한 91% 정도까지 올라와 버린 거고. 네. 거의 다 올라와 버렸죠. 그렇네요. 네. 야, 이거 뭐, 사실,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전고점 뚫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얘기가 그냥 희망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실 엘스가 만약에 전고점을 뚫고 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의 좀 대표 아파트들은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송파를 먼저 본 겁니다. 우리가. 네. 자, 이제 리센츠입니다. 리센츠도 뭐 완전 쌍벽이잖아요. 네. 엘스와 이제 쌍벽이고 과거 전고점은 미세하게 얘가 27억 갔었고 얘는 26억 5천 갔었는데 네. 지금 시세는 똑같네? 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거의 비슷하다. 사실 이거는 뭐 조금만 빼줘. 뭐 5천만 원만 깎아줘. 이렇게 뭐 서로 그런 차이지. 네. 가격은 똑같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거의 그냥 쌍벽이라 보시면 되고, 그 조금 잠실 엘스가 좋은 점이 종합운동장역 조금 가까운 네. 점, 그다음에 잠실 종합운동장 가까운 점, 그렇죠.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네. 또 리센츠 선호하는 분들은 또 이거 선호하더라고요. 시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다음 이제 파크리오. 파크리오가 이제 전에 이제 3등, 4등이었죠, 4등. 4위까지 했습니다. 잠실 주공이 넣어서 그렇습니다. 네. 파크리오로 가보겠습니다. 자, 파크리오.
자, 바크리오 여기서 찍고 바크리오를 찍고 그다음에 바크리오가 6,800세대고요. 네. 이제 여기 2호선 넘어서죠. 넘어서고 참, 예, 요것도 몇 년 됐죠? 바크리오 한번 봅시다. 17년 차네요. 야, 살기 좋겠다. 예. 우리가 지방은 솔직히 신축에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그렇죠. 서울은 사실 구축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신축은 그냥 완전 레어템 아닙니까? 약간 이게 보는 눈이 좀 다른 게 지방 같은 경우는 신축이 너무 선호되는 이 성향이 좀 강하다면 그냥 수도권은 그냥 입지 워낙 이제 교통이라든지 네.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귀하다 보니까 이 경쟁도 심하다 보니까 네. 입지가 좀 최우선으로 하는 대비 지방은 아유 뭐 좀 차 좀 더 가면 되지 뭐 교통 뭐 좀 더 일찍 일어나면 되지 뭐 네. 이런 개념이 좀 아직까지 있어요. 아, 그렇죠. 이제 네. 서울보다 지방이 차가 덜 막히니까 네. 쉽게 말해서 그렇죠. 교통체증이 덜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신축을 따라가게 되고 서울은 교통체증이나 이런 게 인구 밀도도 높고 너무 심하죠? 심하니까 주차비도 그렇고 예, 좀 더 입지 중요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자, 17년 차면 뭐 지방이면 이제는 뭐 구축이라서 좀 이제 신축 갈아타야 된다 이래 보겠는데 네. 워낙 여기는 입지가 좋은 입지고 입지만큼 하니까 맞죠. 네. 얘도 2호선에다가 밑에 8호선 밑에 8호선에다가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 9호선도 네. 갈 수도 있고 네. 도보권도. 오른쪽 북편에는 올림픽공원, 네. 요 서북쪽에는 한강.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가 알리트처럼 뭐 잠실 주공처럼 장미처럼 이제 완전 조망권이 탁 북쪽으로 바라보는 한강을 보는 그런 단지들이 조금 제한적으로 있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아파트는 뭐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면 네. 사고 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들고 가야 되죠. 그렇죠. 이 미래가 어떻게 보면 또 잠실주공 5단지 아닙니까? 네. 입지적으로는 얘가 좀 더 좋지만 네. 오래 가더라도 얘가 오래됐지만 시세는 꾸준히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게 알 수 있죠. 저는 또 그것도 그렇지만 좀 이 아산병원 가까이 있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입지적으로는 병원 가깝고 뭐 버릴 게 없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20억 9천이고요. 이제 전세는 9억 9천 거의 10억입니다. 야. 전세가율은 47%. 갭 차이만 벌써 10억 9천입니다. 야. 이게 매매가가 너무 높아서 지금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네. 예. 매매가는 회복한 반면 전세가는 많이 빠지고 그렇게 많이는 회복을 못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좀 한번 쉬어갔잖아요. 한 2년간.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가면 또 갭이 좀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파크리오는 지금 현재 20억 9천이고요. 그래서 13% 정도 고평가. 그러니까 잠실 송파 전체가 11%인데 이 정도 컨디션의 아파트가 13% 고평가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예. 서울 송파 웬만한 아파트 대비 그냥 이걸 사는 게 나쁘지 않겠죠. 네. 실거주도 가능하면서. 네. 그래서 전고점 대비는 17% 정도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잠실 S 대비 얘는 94%까지 가던 애인데 지금 85%까지. 그래서 8% 정도 좀 덜 갔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이크 팰리스 가보시죠. 레이크 팰리스. 자, 레이크 팰리스가 엘리트만 하면 좀 아쉽고 네. 레이크까지 좀 넣어줘야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엘리트래. 네, 엘리트래. 이래 봐야 되고, 또 일부는 또 나중에 석촌 호수까지 너무 가까우니까. 네. 사실 우리 여기 임장 갔을 때 여기 걸을 때도 너무 좋지 않던가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엘리트래 중에서 조망권이 보이는 아파트를 못 산다. 그럼 저는 레이크 팰리스를 삽니다. 아, 저도요. 이게 너무 좋잖아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이제 서울 임장 처음 갔을 때 예전에 리즈 시절 때 네. 석촌 호수를 거닐었는데 그때가 아침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일찍 가야 됐으니까. 그래서 잠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유명해서 처음 보는데 그때는 새벽 기차를 타고 이제 그 부동산 문이 열기 전에 먼저 임장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를 한번 아침 7시 좀 넘어서 제가 도착을 해서 이렇게 걸었는데 조깅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석촌호수에 조깅하시는 그 있잖아요. 그 조깅복, 아름다운 여성분들, 남성분들. 저는 그거 보고, 와, 여기는 이런 세상이구나. 살고 싶다. 너무 살고 싶다. 그래서 서울 하는구나.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로망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 호수에 조깅을 할 수 있는. 단지 내 조깅이 아니고 그냥 여기 옆에 석촌호수에서 그냥 조깅하고 싶어요. 저는. 네. 네. 자, 아무튼 이런 로망이 있는 이런 아파트고 네. 이게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시세를 보면 22억 3천이고요. 전세 갭은 11억, 전세는 10억 7천입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끼고 있고 자연환경 좋고 교통이 살짝 걷기는 해야 되지만 네. 이렇게 이 호수 따라 걸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비 오는 날 아니고서는. 네. 사실 뭐 대로변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레이크 팰리스는 23% 정도 고평가죠. 그럼 잠실레이스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데이터적으로는 돈을 좀 더 보태서 잠실레이스를 가는 게 낫고 이걸 못 간다면 레이크 팰리스를 가는 게 낫습니다. 뭐 2, 3억 정도 차이가 나긴 납니다. 그렇죠? 네, 한 2억 정도 차이 나네요. 네. 근데 전고점도 그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잠실레이스 대비 레이크 팰리스는 92%까지 갔었는데 현재 91%, 그러니까 1% 정도 조금 덜 왔다. 네. 이래 봐지가 거의 도찐개찐이고요. 이게 조금 기대됩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이제 4% 정도밖에 고평가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의 적정에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부크TV 멤버십 오시면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건물, 투자하기 좋은 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한 달 내도록, 한 달에 12,000원, 1년 내도록 봐도 144,000원. 10년 내도록 봐도 144만원입니다. 충분히 본전 이상 뽑아가실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좋은 부동산 투자 하기 위해서는 부크TV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